바로 에르메스 각인입니다. 그런 아날로그스러움이 사실 있어요. 에르메스를 구매를 하실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각인. 같은 제품이라도 하물며 시계줄에도 각인이 다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에르메스 가죽들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요. 이는 제작 연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르메스 각인의 위치는 에르백의 경우 이렇게 뒷부분에서도 이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G 각인이 적혀 있는데요. 아마 제작은 2021년도에 되었을 거예요. 정말 조그만 지갑에도 각인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에르메스 개런티 카드. 에르메스는 개런티 카드가 없다고 해요. 저도 구매하고 좀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에르메스 제품은 이 각인이 중요하고 또 인보이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잘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에르백을 한 달 사용하면서 이런 건 주의해야겠다, 또 코디는 편한지 등등 궁금하신 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캔버스백이라서 다른 가죽 가방보다는 관리가 훨씬 쉽겠지 했지만 큰 오산입니다. 천이 은근히 물이 잘 들고 때도 잘 타요. 캔버스는 특히 물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색깔 있는 물이 들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어두운 색상의 코팅이 된 캔버스를 추천드린대요. 그 다음에 수납. 제가 처음에 에르백을 들어보고 거울을 보니까 크다는 느낌이 1도 없는 거예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수납은 정말 잘 되는데요.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아이패드 2개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캔버스가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옆으로 넓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런 자루 같은 느낌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너백을 쓰게 되면 캔 음료나 텀블러까지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는 커리어 우먼에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짐 문서나 땅 문서. 구매하기 전에 가장 망설였던 게 다른 분들의 불편하다는 후기였는데요. 은근히 비추 가방으로 자주 올라오는 백이기도 해서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특히 무겁다는 후기가 많았는데요. 분명 가볍게 하기 위해 캔버스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무겁다고 하지? 싶었어요. 근데 제 의견은 크기와 수납에 비해서는 가볍다는 결론입니다. 이 하드웨어에 이 사이즈로 올 가죽이었으면 훨씬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 에르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방처럼 가죽이 서로 스티칭 되어져 있지 않고 정말 가죽 공방에서 만들듯이 이 옆에 부분에 이 철봉을 중심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 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까뒤집을 수도 있고 집에서도 분리가 가능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 점 때문에 가방이 무겁다, 그리고 열고 닫기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열고 닫는데도 이렇게 잠금 장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캔버스 부분을 이렇게 닫아주고 이렇게 가죽 가방 덮개를 이렇게 닫은 다음에 이렇게 끼워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닫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켈리나 버킨보다 더 일찍 나온 것 같은 그런 아날로그스러움이 사실 있어요. 특히 저도 이 부분을 공감을 하는 게 이 가죽이 단단하다 보니까 힘으로 이 덮개 부분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켈리를 드시는 분들도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캔버스 부분만 이렇게 열리지 않게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또 딱히 불편한 거는 없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시크한 듯 무심하게 들어주는 느낌으로다가 또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찍힘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것이고 또 이 뒷부분에 열쇠가 굉장히 의외로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죽을 때려가지고 자국이 미세하게 남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또 이게 단단한 가죽은 맞지만은 기스에 굉장히 좀 이렇게 날카로운 물건은
좀 되게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올 북토트는 드는 방식이 그냥 토트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에르백은 이렇게 메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막 들고 다녀도 그렇게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캔버스백의 장점으로 꼽히는 사계절 활용도가 저는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는 일단 무난한 베이지 컬러라서 더워 보이지도 추워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 그리고 겨울옷으로 아이보리나 뉴트럴 계열의 그런 캐시미어 의류들이 참 많은데 이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름에는 스카프만 좀 시원한 걸로 매주면은 이 캔버스 특유의 그 휴양지스러움이 묻어나게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엄청 덥고 이렇게 햇빛이 쨍쨍 쏟아지는 날에는 좀 어두운 색상의 가죽 가방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백이 정말 만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샤넬 미니백도 사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에르메스백 치고는 나름 좀 혜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가방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가 1인당 명품 소비 1위라는 타이틀을 달았죠. 무엇보다 중고거래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황금성이 생기죠. 오죽하면 오래전 구매한 샤넬을 감가 없이 혹은 약간의 수익을 받고 팔았다고 할 정도니까. 금괴 같은 거는 효용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보관 수수료까지 때에 따라서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백은 깨끗하게 잘 사용한다면 가격 인상이 너무 파격적이니까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 요인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상폭이 큰 브랜드 위주로 클래식 수요가 커집니다. 자, 이렇게 저의 첫 에르메스백 리뷰를 마쳤고요. 다음에는 더더욱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